자, 이어서 계장 공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이주호 SP인베스트먼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본격적인 계장 키워드 전에 정경민 팀장, 엔화 강세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요. 결국 일본이 엔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분석, 특히 미일 정상회담 끝나고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뭐 용인을 한 거라고 봐야죠. 네. 미국에서도 이제 합의를 하면서 일본이 하고자 하는 것 그대로 좀 밀고 나갈 수 있게. 그러니까 뭐 아부의 신 뭐 이러면서 이제 네. 뉴스도 좀 많이 뜨고 했는데 뭐 일본이 원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게 또 환율에 또 곧바로 네.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950원, 60원 이제 원엔 환율을 봤을 때. 그렇죠. 원엔도 그래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엔화가 뭐 또 나쁘게 보면은 이제 그 트라우마를 또 건드릴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충분히 좀 많은 그런 좀 얘기들이 나온 이후에 이제 이런 네. 조치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시장의 영향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캐리 청산도 이렇게 알려주고 천천히 그렇죠. 엔화 강세가 나온다면 큰 부담은 큰 아니죠. 문제는 아닌 거죠. 예, 네네. 예. 그렇습니다. 엔화에 대한 부분들 하나가 있고요. 이주호 본부 장관은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오후장부터 갑자기 이제 에이직 쪽, 파운드리 쪽 라인들이 주목을 속속속 받고 있더라고요. 아, K 파운드리 뭐 회복은 아니겠지만 숨통 좀 트이는 건가요? 이제 뭐 딥시크 시대, 뭐 AI 솔루션 시대와 함께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파운드리 관련주들, 그러니까 디자이너스 쪽들 네. 상승이 나왔던 이유가 샘 올트먼과 관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와의 해동했던 부분들, 그리고 손정희 회장이 우리 쪽 뭐 투자를 한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만 나왔지만 결국에는 ARM에 지분 투자를 한 소프트뱅크이기 때문에 이와의 연결고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디자이너스 쪽에서 지금 금요일날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공식적으로 뭐 어떠한 걸 하겠다라는 입장이 없기 때문에 네. 뭐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이쪽으로 오픈 AI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좀 디자인 하우스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오픈 AI 쪽에서 물론 TSMC와 컨택을 직접적으로 안 하고 약간 한국에 와서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좀 반등이 나와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연속성을 보일지는 조금을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입장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에 따라서 그것까진 봐야 된다. 확연하게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지금 파리에서 열리는 AI 정상회의 이런 네. 쪽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어떠한 액션이 나온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윤 팀장, 금요일에 막 시세가 파운드리 에이직 쪽에서 나니까 이제 이주호 본부장 같은 이제 그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완전히 막 폄하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K 증시가 무슨 파운드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우리가 또 하면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떤 입장이세요? 파운드리에서 뭐 아직은 좀 보여줄 건 없습니다만 이제 샘 올트만도 왔다 가고 네. 거기에다 뭐 칩에 대해서 어떤 뭐 논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리 기판도 있잖아요. 네네 네. 뭐 유리 기판도 이제 네. 그 크게 봤을 때는 이제 칩에 들어가는 그런 네. 부분이고 뭐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이제 그런 방향성과는 어쨌든 좀 일치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서서히 바닥은 잡아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쨌든 삼성전자가 뭔가를 뭐 수주를 받던가 아니면 뭐 투자에 대한 확고한 수치를 제공한다든가 이렇게 된다면은 그 바닥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심리적으로 좀 바닥을 잡아가는 구간이다라고 좀 평가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개장 상황 현재 잠깐 말씀드리고 개장 또 분석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역시 트럼프의 입. 상호 관세 이야기, 또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 이제 이게 점점 판이 커질 것 같으니까 걱정이 커진 것 같아요. 코스피는 0.73% 하락, 코스닥은 0.64%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수급 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수급 쪽 라인들 보면 외국인들이 코스닥 팔고 있고 선물까지 팔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미미해. 이 정도면은 한 뭐 20분, 30분 후에도 되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자, 오늘 두 분의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의 폭탄 돌리기, 정경민 팀장의 Only T and N인데, Only T and N, 테슬라, 엔비디아? 네, 원래 제가 뽑으려는 제목은 아니고. 네, 갈까요?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제 한국 시장에 참여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이제 개미 투자자분들, 서학개미 분들이 지금 1월 달에 투자했던 거를 쭉 보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맞아요.
테슬라의 레버리지, 네. 엔비디아의 레버리지, 레버리지. 이 4개에 네. 어마어마하게 좀 몰려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안 움직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나. 그만큼 당분간은 좀 매크로에 의해서 시장이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은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어서 이제 제목을 뭐 월요일엔 매크로 제가 이렇게 좀 뽑아봤고요. 요즘 거래대금이 20조가 넘어갑니다. 그 말은 할 만한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막혀 있다면 할 만한 시장에 지수가 막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테마주들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들로 선호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릴 세론에 의해서 걸린다라고 하면 수급은 역시 이제 기존에 있었던 강한 강세 테마에 계속해서 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AI 소프트웨어 또 뭐 조선, 방산 뭐 이런 쪽으로 좀 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해서 좀 관심을 두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시진핑 주석이 나란히 앉아 있는 게 저는 굉장히 처음 보는 장면이었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중국을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다.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 주에 막혀 있는 시장에서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장이 이미 시작해 버렸고 예. 엔터주들이 지금 막 치고 있고요. 올라가거든요. 네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이번 주는 매크로에 의해서 지수가 막히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한번 숨죽였었던 것들을 좀 펼쳐내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너무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매몰되지 말자. 중국을 너무 폄하하지 말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온리 테슬라 엔비디아로 가는 이게 아니다. 아니죠. 아니다는 쪽에서의 온리 테슬라 앤 엔비디아가 왔고 중국 관련주 이야기해 주셨는데 뭐 잠깐 먼저 시황을 얘기해 드리면 중국 관련주 중에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철강화학 쪽 얘기하지만 그쪽이 아닙니다. 정경민 팀장이 이야기하는 쪽은 신중국 관련주 엔터 게임 요기고요. 오늘 장에서도 보면 이미 철강 같은 경우에는 철강 알루미늄 관세 때문에 뭐 함께 조정을 받는 그런 테마도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있어서 철강 화학은 오늘도 좀 흔들리고 뭐 2% 3%대 조정인데 뭐 좀 이따 한 번씩 보겠지만은 지금 엔터와 게임 쪽은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어제 이제 시진핑과의 만남도 분명히 작용을 한 것 같거든요. 새로운 신중국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습니다. 이주호 본부장의 폭탄 돌리기는 뭘까요? 뭐 일단 트럼프 상호 관세도 있는데 네. 저는 약간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 지표랑 소비자 심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왜냐면 예.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조하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예상치를 하회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견조한 모습이 나왔는데 예. 소비 심리 지수가 완전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네. 급락이 나왔어요, 미증시가. 기대 인플레도 폭 네, 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시장 참여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연준은 당분간 트럼프의 정책 이슈들로 인해서 금리를 동결할 것인데 지금 소비 심리 지수가 무너졌다라는 점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금리는 만약에 그대로라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22년도에도 금리에 대한 부분 때문에 빠진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시장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주시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소비자 물가지수랑 소매 판매 등 이런 중요하죠. 경제 지표들이 네. 또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연준의 생각과 트럼프의 생각이 달라요. 그럼 이 상황 속에서 과연 누구의 폭탄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좀 키워드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매크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주시를 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호 본부장의 폭탄 돌리기는 또 월요일이기도 하고 월요일 아침부터 지금 트럼프의 입 막 터지면서 상호 관세 내일 모레 부과하고요. 철강 알루미늄 뭐 관세 얘기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폭탄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또 소비자 물가지수 또 기대 인플레 터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폭탄을 돌리는 거다. 여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유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업종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정명희 팀장 코스피 코스닥 업종 한번 볼까요? 네. 네, 일단 뭐 매크로에 의해서 뭐 이조 품정도 얘기를 해줬습니다만 매크로에 의해서 하여튼 이번 주는 시장이 조금 뭐 조심해서 나쁠 거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이제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고요. 그래도 좀 살아있는 테만 살아있어요. 뭐 살아있어요. AI 소프트웨어, 로봇. 그다음에 뭐 조선, 네. 뭐 일부 로봇 예. 뭐 이런 것들 좀 살아있고 방산도 좀 살아있는 상황이고
소프트웨어가 살아있다 보니까 게임주들도 강세가 나오는 이제 그런 현상이고 시총 100위권에 봤을 때는 한 3분의 1 정도 뭐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고요. 역시 네이버 지금 뭐 목표 주가 31만 원으로 해서 지금 다시 나오고 있죠. 제가 봐도 한 시가총 한 40조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하지 않을까. 20만 원 중반까지는 그런 흐름을 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 뭐 하나오션 이런 쪽도 강세가 나오고 있고 카카오 역시 강세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엔터주의 대장으로 볼 수 있는 하이브도 오늘 2% 중후반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알게 모르게 하이브는 뭐 20만 원 밑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오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뉴진스 사태를 겪으면서 뭐랄까요 조금 더 단단해졌다라고 할까요? 네. 뭐 주가의 폭발성은 없습니다만 방향성을 갖고 간다라는 점에서는 엔터주의 대장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좀 해주고 있다. 그리고 아침에 또 저는 김영민 매니저 좀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 깊었는데 이제 뭐 삼성, SK, 뭐 현대차 다 했고 이제 남은 거 두산, 한화, 포스코다라는 이제 뭐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뭐 은근히 조금 이렇게 좀 저도 모르게 좀 현혹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오늘 2%대 강세.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게 이제 한화의 한화 로보틱스가 우리가 예상대로 그냥 한화에 계속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롭게 좀 부상하고 있는 한화 비전 쪽으로 떼줄 것이냐. 이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한화 비전이 3만 원부터 4만 원까지 단 이틀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부분 지배 구조도 한번 좀 볼만한 이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코스닥 쪽에서도 놓고 본다면 역시 강세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런 관세랑 상관없고 뭐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플러스 중국의 요인이 살아있는 엔터와 미디어 쪽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요즘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숲과 또 이제 또 SOOP죠. 숲 종목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페24 같은 이제 상거래 관련된 종목. 그러니까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에 그동안 매몰됐었던 중국 그 인터넷 상거래 쪽에서 상당히 많이 이탈을 하고 있고 한국 쪽으로 우리의 자체적인 플랫폼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런 좀 전자상거래를 좀 동반하고 있는 인터넷 쪽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최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중국 그다음에 관세가 아닌 부분에 그리고 기존에 강세를 냈었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은 시장을 이렇게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관세 피난처 여기에 성장 동력까지 갖춘 건데요. 로봇라인은 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조 본부장 지금 오늘 로봇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쉬어가고 있지만 대부분 다 큰 시세가 나오고 있고 지금 유일 로보틱스입니다. 유일 로보틱스가 지난주였었나요? SK 배터리죠. SK온이 지분 취득했다라고 하면서 SK의 뭐 유일 로보틱스 이야기하는데 지금 바로 상을 오늘 쳐버렸습니다. 아마 투자자 여러분들도 약간 유의는 되지만 이게 이제 M&A를 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대기업들의 매물들이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뭐 같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앞서 말씀하셨던 매니저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대기업과 엮여 있는 로봇 기업들이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지분 투자한 것들. 네, 이게 사실 삼성전자가 스타트 끊었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스타트를 끊었는데 그러고 나서 삼성전자가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메스도 그렇고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오늘은 유일 로보틱스로 네. 수급도 상당해요. 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는 LG 쪽이고 시메스도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지금 두 자릿수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남아 있는 게 뭐냐? 포스코랑 연결될 수 있는 유로메카라든가 지금 이런 쪽밖에 지금 뭐 이렇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이게 왜 가지? 이런 생각보다 지금 대기업에서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가진 기업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러면은 다른 대기업들도 상관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지금 수급에 영향을 좀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지금 로봇주들은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지금 힘이 너무나 강합니다. 시장보다 강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정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세론에 대한 부분들 염두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내가 포모 현상을 통해서 막 이걸 가지고 안 사면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덜 오른 유로메카라든가 이런 쪽을 좀 공략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뭐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몇몇 업종이 쌔발 가거든요. 그중에 로봇도 하나고 우리 정경영 팀장과는 여기를 함께 다시 한번 볼게요. 엔터와 게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요인 중에도 있어요. 뭐 실적도 있겠고 단단해진 부분 시진핑도 있고 또 AI가 게임에도 간다라고 하니까 또 게임사들 진짜 요즘에 구조조정 많이 하고 있거든요. 개발자들. 이제 AI가 다 개발하니까 이런 것들이 뭐 중장기적으로는 슬픈 일이지만은 기업들한테는 좋다. 엔터부터 가도록 할게요. 오늘
뭐 뭔일 있습니까? SM도 거의 10% 가까이 급등하고 중국이 풀어진다 이겁니까, 우리? 아무래도 이제 아까 제가 잠시 네. 언급드렸었던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네, 그렇죠. 시진핑 국가주석이 나란히 앉아 있는 저는 굉장히 낯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뭐 국회의장과 국가주석의 급은 안 맞아도 근데 나란히 왜 네, 있어요? 같이 있었죠. 그 부분이 그만큼 글쎄 저는 올해는 뭐 많은 분들이 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만 중국과 홍콩, 뭐 대한민국 시장이 미국장보다 못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그만큼 저는 중국이 좀 경제 살리기, 경제 부흥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이 아닌가. 뭐 그 약간 한 단계 밑에 있는 국회의장과 같이 마주 앉아서 예. 경제 관련된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그 자체만 하더라도 뭐 좀 본심이 굉장히 지금 겉으로 표현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뭐 당장 물건을 사고 팔고 뭐 관세고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가볍게 갈 수 있는 뭐 엔터 쪽이 이제 훨씬 좀 돋보일 수밖에 없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중국 비자 면제를 했었던 것도 이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이렇게 좀 파악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1년, 2년 정도 그리고 좀 잔치가 많았었던 해에 특히나 좀 약세를 보이는 엔터의 그런 계절적인 특징까지도 좀 감안을 해본다면 올 상반기에 엔터주들은 적어도 이제 그러게요. 이런 관세 이슈가 있는 한 좀 가장 좀 이렇게 무풍지대로서의 틈새 시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쪽은 좀 약간의 좀 수세에 몰려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AI가 도입되면 얼마나 그 이제 게임 유저들이 몰입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또 방치형 플레이를 좀 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시간적으로 막 내가 컨트롤을 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타크래프트 문화여서 최근에서는 이제 아저씨들도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를 해도 뭐 자기가 알아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수집하고 이런 그렇더라고요. 그런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게임들로 좀 넘어가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대형 신작이 없다 보니 이제 게임즈의 모멘텀이 좀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이제 다른 종목들의 이제 조금 부담감들이 오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 멀티플이 좀 자극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길게 보는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번 주는 그 사진 한 장으로서 부각될 수 있는 것들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엔터, 게임 또 컨텐츠까지도 이번 주는 시장 대비 강세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엔터 픽 하나만 우리 정유민 팀장의 픽은요? 저는 원래는 SM인데 예, 원래는 SM인데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여줄 갑자기요? 수 있는 하이브로 좀 일단 좀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요? 예. 우리 SM에 대한 애정은 오늘 10% 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그런 다음 상황이고요. 달에 또 이제 또 제대하거든요. 그러면 좀 부각될 수도 있어요. 제대 토픽. 특히 중국 얘기를 또 하게 되니까 뷰티 쪽도 낙폭이 크다가 지금 화장품도 속속 돌고 있습니다. 수급들이 좀 붙고 있거든요. 오늘 K뷰티, K화장품도 중국 영향들 한번 끝까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